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에는 주전공 외에도 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등과 같은 다양한 전공 제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전공 제도들 중에서도 다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이 어떤 전공이고 또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다전공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의 주전공생과 다전공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ICT 융합학부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18학번 임주현입니다. 네, 트랙은 AI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IoT 서비스 트랙 이수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3학년 ICT 미디어 테크놀로지 다중전공 1년차 박준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선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에서의 학습 과정은 우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많은 미디어 관련 과목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디바이스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네, 그럼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은 어떤 과목을 배우고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네,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크게 AI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 에드테크, IoT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들인 프로그래밍 기초, 논리학, 일반 물리학이나 미분 적분학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후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나 관심사에 맞게 세부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에 기반이 되는 기초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각종 개론들이나 데이터나 알고리즘 등과 같이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수업들을 통해서 각 분야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수업들을 통해서 미디어나 데이터에 대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인공지능 디자인과 응용,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실습 등과 같은 수업들을 통해서 실제 미디어 산업에서 적용되는 그런 이론들을 실습과 응용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원하는 분야의 과목들을 저희가 직접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수강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저희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이수하면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졸업 후 진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 대학원, 그리고 창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바이럴 마케터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 서비스 분야나 영상 편집 기사, 콘텐츠 제작 전문가 등과 같이 멀티미디어 기획 제작 분야 또는 IoT 서비스 기획자,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자 등 제품 기획 디자인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 HCI나 인공지능과 같이 다양한 과에 대학원에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아이디어 톤이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내에만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고 계신 박준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제학을 주전공으로 입학하셔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다전공으로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전공을 다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그럴싸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커다란 이유 같은 건 없고 다만 복학 이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든 생각이 경제학이 정말 저와 잘 맞긴 하지만 좀 더 실용적이고 제 아이디어나 배운 내용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경제학부에서 진행한 PBL 수업 도중에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 문득 이러한 정확한 분석에 경제학을 녹여서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마케팅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ICT, 그 중에서도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다전공으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학과가 뭘 배우는 곳이고 내가 이 학과에서 뭘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CT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트랙이 존재하고 각 트랙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 상반된 분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걸 배워서 어떤 곳에 응용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공 학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전공하다 보니 사소한 변동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은 제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려고 현장 실습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제1전공 학점으로는 그 현장 실습 학점이 인정이 되지만 제2전공 학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미리 알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선수관 과목이나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열리는 특정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이 언제 개설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수할 계획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을 선택한 후에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혹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ICT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가 생각한 이론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 개정 교육안부터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해서 다중전공생에게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줄기도 했고, 특히 요즘에는 다양한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한다면, 관심만 갖게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전에 잠깐 보는 학습 방법도 추후에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려면 아무래도 학점 수가 조금 많아지잖아요. 혹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수할 학점은 증가하게 됩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최초 다중전공을 실시하기 전에 제가 이수해야 할 학점은 전공 학점 60점을 포함한 총 126학점의 학점을 이수해야 했는데요. 다중전공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제가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은 140학점으로 약 14학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4학점만으로 전공을 2개 얻을 수 있다는 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은 전공학점의 감소에 있습니다. 저의 예시를 다시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최초에 이수해야 할 경제학점은 총 60학점이었는데 다중전공을 신청한 이후에는 39학점으로 감소하였고, 제2전공 같은 경우에는 본 전공생들이 부담해야 될 75학점의 절반 수준인 42학점만을 이수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학기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의 다전공 수업이 주전공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 기초 과목을 통해서 일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접근이 제한된 1학년 과목 같은 경우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전공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업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 수업으로는 어떤 과목이 있고 또 먼저 혹시 들으면 좋은 수업이 있나요?
네, 제가 이수하고 있는 트랙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AI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알고리즘, 기계학습 등과 같은 수업이 있고 이제 전산통계학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수업을 먼저 들으시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oT 서비스 트랙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컴퓨팅,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같은 수업이 있고 프로그래밍 기초와 같은 기본적인 코딩 수업을 먼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공 수업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수업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공학과 심리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선 HCI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이제 이론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진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이해도 쉽게 잘 됐었고 이제 이후에 다른 많은 수업들에서나 실생활에서나 되게 많이 이용이 됐었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또 도움도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중전공을 이수하기 시작한 지 2학기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떤 수업이 좋고 어떤 수업이 나쁘고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고민삼 교수님의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입니다. 다중전공을 시작했을 때 제게 큰 고민거리는 단연 프로그래밍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방학 동안 유튜브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긴 했지만 코딩이라는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배운 지식은 아주 기초에 불과했고 그보다 큰 범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민삼 교수님의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코딩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실습 내용과 그리고 고민삼 교수님의 따뜻한 지도 덕분에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나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공 수업들은 뭔가 대체로 성적은 잘 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잘 주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실히 수업만 잘 따라간다면 빗불에서 A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다중전공 수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전공이랑 같은 날에 하게 되나요? 다중전공에 대한 수강 신청은 다전공생 수강 신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중전공생들만을 대상으로 다중전공 과목에 대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체 학년 수강 신청 기간이나 수강 정정 기간을 통해 추가적인 다중전공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이상으로 다중전공을 수강 신청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제공되는 수강 정정 기간이나 전체 학년 수강 신청 기간에 공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당 공석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수강 신청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올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수강 신청을 꼭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는 혹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메일로 먼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여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수강 인원이 증원이 되면 이제 전체 수강 신청 때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면 되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승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편입니다. 네, 그럼 혹시 교수님을 찾아가면 잘 받아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이렇게 거절당한 적 없고 다 수업 들을 수 있게끔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개의 전공을 이수한 후에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진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학을 전공한 마케팅 지식을 갖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저는 이러한 메리트가 저를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융합학부는 학부 내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도 큰 장점을 갖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모든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ICT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시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ICT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트랙에 존재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학을 조금 더 학습해서 석사 과정을 밟은 후 금융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로 진출을 할지 그게 아니라면 마케팅, 그 중에서도 마케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해당 성과를 다음 마케팅에 반영하는 퍼포먼스 마케터의 직무로 진출할지 고민 중입니다. 2020학년도 다전공 신청 기간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혹시 포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다중전공 제도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전공을 신청한 후
아, 내가 정말 이 전공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다중전공을 함으로써 내 학교 생활에 무리가 간다 라고 생각이 될 경우 언제든지 다중전공 신청 기간을 활용해서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전까지 들었던 제2전공 학점이 날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이전의 학점은 이후에 일반 교양 학점이나 기타 학점으로 전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지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주연님은 혹시 다전공을 이수하고 계신가요? 저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만 이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중전공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해볼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보다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현재는 주전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는 분야다 보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입학할 때는 되게 코딩도 모르고 소프트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점점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된다 싶으시면 이제 뭐 파이썬이나 뭐 C 언어 같은 기초 코딩 공부를 미리 해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중전공 제도는 정말 메리트가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작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 전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신청하고 추후에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미디어 테크놀로지 전공에 관한 다중전공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